저는 월세 20만 원짜리 구석진 1층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가게예요.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려도 예약 전화 한 통 안 오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가끔 지나가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온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길을 묻거나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여자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손님이 왔다 싶어서 환한 미소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네일샵이 맞나요? 너무 허름한데. 괜찮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 가게가 초라해 보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상처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손톱을 깎아보고 다시 기르고 또 깎아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가게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이셨고 옷도 많이 낡으셨어요. 아가씨, 여기서 발톱 정리도 해주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손이 떨려서요. 발톱 정리를 못해서 보기 흉하네요. 얼마나 받아요? 할머니, 그냥 앉으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할머니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오늘 손님도 없는걸요. 사실 그게 진짜 이유였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발을 내미셨습니다. 할머니 발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발톱이 너무 자라서 신발에 눌려 있었고 굳은 살도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조심조심 할머니의 발톱을 정리해드렸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야, 시원해.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할머니, 아프세요? 제가 너무 세게 했나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들 나 같은 사람은 손도 안 대려 해요. 더럽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외롭고 서러우셨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기뻐요.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하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여자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할머니를 보시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왜 저런 사람이 앉아 있어? 위생이 괜찮나? 냄새도 날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곳 가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손님이 가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손발 정리를 다 마쳤어요.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꼭 돈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안 받았어요. 대신 다음에 또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할머니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발톱 정리만 해드렸는데 점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할머니 이름은 윤옥분이셨어요.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도 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둘은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였나. 할머니가 김밥을 싸오셨어요. 혼자 먹기 그래서 좀 싸왔어. 같이 먹을까?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김밥을 싸오신 거잖아요.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날부터는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할머니가 반찬을 싸오시면 저는 밥이랑 국을 준비해서 같이 먹곤 했죠. 가게가 한산하니까 시간도 충분했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다른 손님들이 꺼려 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젊은 커플이 들어왔다가 할머니를 보고 그냥 나가신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고민이 많아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다른 시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요. 할머니가 제 눈을 보시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장사해야 하는데 내가 방해되면 안 되지.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돈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먼저 사과드렸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제가 이상한 소리 했죠? 정말 죄송해요. 나도 젊었을 때 장사해 봤으니까 알아. 괜찮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할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할머니와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정말 좋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는데 할머니와 함께 먹으니까 진짜 식사 같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우울해하면 괜찮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죠. 그런 할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기에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할머니 댁에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고시원 같은 곳이었거든요. 가구도 낡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끓였어.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할머니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 한 명이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서시더니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거였어요.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마음 따뜻한 네일샵 발견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를 챙겨드리는 마음 따뜻한 네일샵 사장님. 함께 도시락 나눠 드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게시물이 지역 맘카페에서 화제가 됐나 봐요. 몇 개월 동안 조용하던 제 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네일샵 맞나요? 예약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정말 친절하다고 하던데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텅 비어있던 예약창이 갑자기 꽉 차는 거잖아요. 하루에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며칠 만에 일주일치 예약이 다 찼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약 노트를 보면 빈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비슷했어요. 여기가 SNS에서 유명한 그 네일샵이죠? 할머니랑 도시락 나눠 드시는 사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제 기술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할머니와 저의 모습을 보고 온 거구나. 뭔가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지니까 정말 바빠졌어요. 하루에 8명씩 예약이 잡히는 날도 있었거든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던 가게가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익이 생기니까 오래된 장비도 교체할 수 있었어요. 새 의자도 사고 조명도 밝게 바꾸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손봤죠. 가게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바빠진 걸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가 가게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찾아가니 불 꺼진 빈집이었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으로 가게에 오셨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걸음걸이도 많이 불편해 보이셨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그동안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아픈 것 같았어요. 말씀하실 때도 숨이 차시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리셨거든요. 할머니는 그날 유독 제 손을 오래 잡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죠. 다정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셨어요. 나가시면서 뒤돌아보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를 배웅해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음 주에 오지 않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이 윤옥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신 건가 싶어서 급하게 뜯어봤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가 얼마 전에 홀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였거든요. 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지는 할머니가 미리 써놓으신 걸 대신 보내주신 거였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다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만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 덕분에 마지막 몇 달이 정말 따뜻했거든. 나한테는 별다른 재산이 없지만 하나 남겨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둔 땅이야. 별거 아니지만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앞으로도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줘.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도 알잖아. 마지막으로 너의 가게가 잘 되길 바래. 너는 분명 성공할 거야. 할머니가 장담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신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언으로 저에게 땅 한 필지를 남겨주셨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할머니가 저에게 땅을 남겨주신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냥 손톱 좀 깎아드리고 도시락 같이 먹은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 생각만 나고 왜 마지막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는지 후회만 됐습니다. 며칠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땅이 윤옥분 할머니 소유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 예정지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집과 땅이거든요. 부동산 사장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 예정지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나와요. 이 정도 평수면 꽤 큰 금액일 텐데요.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몇 억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온 걸 보고도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 손 한 번 잡아드린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그 돈으로 동네 중심가에 있는 넓고 환한 가게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지금 가게도 나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새 가게는 정말 멋있었어요. 의자도 6개나 되고 조명도 환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편했어요. 가게 간판도 새로 만들었죠. 다운 내일 일하고요. 다운은 좋은 일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할머니가 제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셨으니까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세요. 예약도 한 달 전부터 잡아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직원도 3명으로 늘렸고 매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정신없이 일만 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정성껏 봐드리곤 해요. 얼마 전에는 중학생 한 명이 왔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손을 보니까 정말 심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무료로 케어를 해줬어요. 몇 번 와서 관리를 받으니까 손톱도 예뻐지고 물어뜯는 버릇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친구들이 안 놀려요. 그 아이 말을 들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또 어느 날은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분이 오셨어요. 손이 불편하셔서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받으세요? 할머니, 그냥 앉으세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분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가끔 창가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와 나눴던 마지막 식사가 생각나요. 김밥 맛도 생각나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던 그 따뜻함도 기억나죠. 이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날 잡아드렸던 할머니 손의 온도만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손을 정성껏 다듬어 드릴 거예요. 그 손이 좋은 일을 불러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거든요. 세상은 차갑다고들 하지만 누군가의 아주 작은 따뜻한 손길은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다운 같은 인연이 오고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